안녕하세요. 우리 기타리스트 노경환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맨날 막 연주하는 영상만 올리다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실은 혼자 편집하고 막 이렇게 업로드하고 촬영하고 막 하느라고 제가 학기 중에는 학교 일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저도 막 기타도 치러 댕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모처럼 저한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나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타 치는 이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나 많은 이들한테 되게 매력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 세션을 하러 간다는 게 저도 소실적에 되게 남의 곡에 제 기타가 들어가서 그게 앨범이 돼서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저작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출연료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모로 되게 좋죠. 막 그런 매력적인 어떤 스튜디오에서 세션을 하고 라이브에서 세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광범위하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을 이렇게 모셔온다, 해달라 하면은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기타 플레이를 미리 연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곡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기타리스트가 와서 편곡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타 플레이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기타를 어느 정도 좀 쳐줘야 됩니다. 락도 치고 재즈도 치고 펑키한 것도 치고 어쿠스틱 기타도 치고 나일론 기타도 당연히 쳐줘야 되고, 혼자 기타를 막 많이 들고 가서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기타를 쳐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를 받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매력적인 어떤 행위지 않을까 싶어요. 기타를 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와이프는 이제 이 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옆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저녁 먹고 잠깐 나 기타 좀 치고 올게 갔다가 9시나 10시나 돼서 들어오면은 얼마를 벌어왔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매력적이고, 지금도 저 뭐 이렇게 한지 한 25년 돼가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도 좀 처음 접하는 스타일의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면 일단은 녹음을 어떻게 해결은 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걸 어떻게 쳤지? 뭐 이런 것들. 다른 거보다 음악을 많이 들으라고 저도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되게 맨 처음에 원초적으로 하는 얘기들 있죠. 연습을 많이 하고, 그거 당연한 거지.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많이 듣고 뭐 해도 그런 얘기들. 맞습니다. 음악을 왜 많이 들어야 되냐면 어떤 노래를 만났을 때 이게 기타를 세션을 하러 간다는 거는 내 연주를 뽐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편곡적으로 사운드를 채워주러 가는 거거든. 내가 이런 장르의 음악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쳐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딱 음악을 들었을 때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른 분들이 이런 비슷한 음악에서 어떤 식으로 쳤었는지를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라드 곡이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제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뭐 벌스 파트에 아르페지오를 칠 수도 있지만 한쪽 트랙에서는 어떤 특정 코드들한테 강조를 위해서 스트럼만 치는 거지. 스랑 셋넷 스랑 이런 거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사전에 이 어떤 특히나 요즘 OST 같은 것들은 굉장히 드라마들도 막 여러분들 뭐 쪽대본 나온다고 들어본 적 있죠? 현장에서도 내일 방영인데 전날에 막 영상이 편집된 게 나와서 그제서야 막 드라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막 보고서 만들어 놓고 막 붙이고, OST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아마 녹음실 도착하기 한두 시간 전쯤에 아마 그제서야 악보를 작곡가들도 만들게 있게 되고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음악을 들어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현장에 가가지고 코드 악보를 딱 보고서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 거기서 이제 음악을 처음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사람들 천재 아니에요?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행위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여기서 뭐 쳐야지, 여기서 뭐 쳐야지 악보에다가 막 실시간으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R&B 스타일에서는 우리들이 띠리디디리디리디 뭐 이런 식으로 쳐야겠다는지, 그러면서 기타를 2번을 더빙할 거면 이 기타가 겹치지 않게 으리디디 뭐 템포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띠리디리 띠리디디리디디 띠리디리 띠리디디디 뭐 와우로 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도 딱 들었을 때 머리에 싹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집에서도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치는 것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들어보면서 흉내도 내보고, 그게 바로 이제 카피가 되는 거고,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카피에 들어가고, 그럼 그거가 맨 처음에는 손에 잘 안 붙으면은 원활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연습을 하게 되는 거. 이게 3박자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연히 세션을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 이제 코드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이제 물어볼 선생님이 없으니까 노래를 계속 코드를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해도 내 코드 카피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 여러 가지 악보 사이트에서 500원 주면은 코드를 주고 사잖아. 비교를 해봐요. 근데 이게 이 500원 주고 산 것도 코드가 맞을 때도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음이 하나하나씩 이게 분산돼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들었을 땐 잘 안 들려. 그러다 계속 들으면서 기타를 가지고 하나씩 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카피를 하면서 이제 코드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잡아본 코드면은 그냥 들어도 내가 절대 음감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코드의 형태, 이게 메이저 7 코드고 뭐 도미넌트 7스의 플랫 13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근음은 몰라도 코드 형태는 알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이제 음악 코드도 카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카피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별다른 일 없으면 제가 기억에 한 6년 정도 일주일에 한 10곡씩 해서 카피를 해서 막 1000곡을 넘게 카피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는 코드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키가 뭐야? G키입니다. 그러면은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코드를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되는 기계적인 연습을 하니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죠. 언제 그게 돼요? 근데 이게 기타를 쳤을 때 이제 많이들 묻는 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게 기타를 20년 이상 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오는 테크닉을 갑자기 속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밖에 저는 안 해줘요. 자꾸 옆에랑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내 과거랑 비교하고 치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100m 에서 출발을 하잖아? 그럼 이게 꼬린점에 들어가는 게 다 틀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마다 이 피지컬이 다 틀려서 어떤 사람들은 속주가 되게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선 자꾸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기타를 칠 수가 없어요. 자꾸 남만 부러워하다가 본인을 자꾸 깎게 되는 심리가 일어나거든. 기타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멀리 보면서 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옵니다. 자꾸 반복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되게 슬럼프가 오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기 과거에 쳤던 거를 계속 기록물로 남겨놔서 과거에 친 거를 보면은 별일 없으면은 이게 약간 비웃는다든지 내가 1년 전에 이렇게 쳤어? 그런 어떤 영상물들이나 과거에 본인이 쳤던 것들이 현재의 자기를 이렇게 밀어주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이렇게 앨범들 녹음했던 거 저는 웬만하면 이제 기록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좀 창피하죠. 그럼 그때 그 작곡가한테는 좀 미안하겠지. 근데 저는 그때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막 슬럼프 오고 재미도 없고 그럴 때마다 전에 쳤던 거 한 번씩 들어보면서 약간 전에보다는 지금이 낫구나 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얻고는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무슨 음악을 들어야 돼요 하고 또 추천을 해달래.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본인이 찾아서 들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고 그래도 네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추천을 해. 사람이 다 성격이 틀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도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솔로 위주로 이렇게 막 영상들이 많이 돌아서 솔로들을 보면서 솔로를 화려하게 치면은 보는 사람들한테 빠르게 피드백이 오잖아. 그런 거에서 이제 본인이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나 어떤 리듬, 어떤 라이브 세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리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리듬을 치게 되거든. 그러면 뭐냐면은